네, 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 지침서 TV의학백서의 권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척추 질환하면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병으로 생각하시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또 큰 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척추 질환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적절한 어떤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척추 질환을 치료하면 원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잘못된 상식 때문에 네. 치료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 질환의 효과적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한 분 모셨습니다. 연세 바른병원 이상원 대표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하단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원장님, 척추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허리 디스크거든요. 허리 디스크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척추 질환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 얘기하는 게 허리 디스크가 되겠는데요. 네. 허리 디스크라는 말 자체는 이제 병은 아니고요. 우리 척추의 뼈와 뼈 사이에서 우리 완충 역할을 하고 또 움직임을 제공해주는 정상적인 앞쪽 관절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관절이기 때문에 이제 쓰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자세가 안 좋다든지 네. 아니면 운동이 부족하고 비만이 됐다든지 또 스트레스로 근육들이 많이 긴장이 돼 있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망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증상들을 나타내는 그런 병증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허리 디스크에서 발생하는 허리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리 허리 디스크는 상태에 따라서 이제 뚜렷하게 탈출증이 생기면서 생기는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 네. 있고요. 또 탈출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탈출증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는 퇴행성 디스크 이렇게 네.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준비해온 자료 화면 보면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처럼 이 좌측 위가 이제 MRI 촬영 검사 소견이고요. 네. 우측이랑 아래쪽은 모식도인데요. 디스크가 정상적으로는 약간 하얀 색깔을 띠고 있는 게 정상인데요. 네. 4, 5번에 보면은 까맣게 주저앉아가지고 뒤쪽에 이렇게 주먹처럼 밀려 나온 까만 덩어리를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디스크가 약해진 상황에서 망가져가지고 뒤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예. 디스크 네.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절이 망가지면서 뒤로 신경을 누르게 되면 관절 자체에서 생기는 허리 통증도 있지만은 우리가 신경은 이 좌골신경 그래서 엉치,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엉치, 다리, 발끝까지 저리고 땡기고 네. 이제 이런 증상들이 전형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디스크 탈출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의 질환이 퇴행성 디스크였거든요. 역시 자료 네.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자료 화면 보시면요. 네. 역시 이 좌측 우측에 좌측 위에 우리가 MRI 소견을 볼 수가 있는데 네. 탈출증 자체는 심하진 않지만은 이 디스크가 까맣게 이 탈수가 돼 있고 퇴행성 변화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까 이제 보신 디스크 탈출증이 이런 하얀 건강한 디스크에서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이제 흔하지 않습니다. 네. 아주 드문데 이런 퇴행성 디스크가 결국은 망가져 가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고요. 퇴행성 디스크 자체에서는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항상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약한 관절이기 때문에 네. 지내다 보면은 아래 이제 그림에서처럼 어떤 미세한 손상, 균열이 생기고 그런 부위에 미세한 또 혈관, 신경들이 자라 들어와 가지고 염증의 포인트를 만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 동작을 하는 도중에 이제 자극을 받고 증상을 일으키게 되죠. 그 증상이 마치 이제 디스크 탈출증처럼 허리도 불편하고 다리도 저리고 땡기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퇴행성 디스크 질환도 디스크 탈출증과 이제 유사하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저기 그 디스크라는 것이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네. 나이가 들게 되면 수분이 많이 부족해지면서 MRI 상으로는 까맣게 나오는 그렇죠. 그런 MRI 상황입니다. 상에서 이제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정상적인 하얀 이제 정상 관절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노화가 되고 약해지다 보면 저렇게 검정 색깔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허리 디스크와 많이 헷갈려 하시는 척추 질환으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맞아요. 있다고 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우리 디스크가 이제 한 20, 30대, 30, 40대 비교적 좀 젊은 연령층에서 호발하는 척추 질환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척추관 협착증은 좀 더 나이가 든 상태에서 네. 50대, 60대에서 이제 호발하는 노인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대개는 이제 디스크가 퇴행성 디스크가 되고 닳고 두꺼워지면서 주변에 지나가는 신경 통로가 네. 좁아지는 그래서 우리 협착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역시 자료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네네. 좌측에 보시면은 이 정상적인 척추관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 있는데 네. 예, 우리가 관절이 노화가 되고 닳고 두꺼워지다 보면은 신경을 이렇게 점점 앞쪽 뒤쪽에서 관절들이 누르고 인대들이 또 두꺼워져서 누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삼각형 깔때기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사이에 지나가는 신경들이 자극이 돼서 주로는 이제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더 좁아지게 되고 그런 증상을 주로는 이 다리 쪽, 하지 쪽으로 저림증이나 당김증으로 일으키는 이제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정상 이 척추관과 변성된 관절이 딱 그림 보기에도 네. 네. 못생겼네요. 변성된 관절이 보니까. 자, 이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을 좀 들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이게 척추관 협착증인지 뭐 이게 허리 디스크인지 구별하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증상이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네,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같이 이제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분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그래도 이 대비되는 어떤 이제 증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림 보시면은 우리가 허리 디스크는 주로 허리를 숙일 때 디스크 관절이 압박이 되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는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허리를 숙일 때 그 관이 좀 넓어지면서 오히려 편해집니다. 네. 그다음에 디스크는 그 디스크 자체의 통증, 즉 관절통으로 허리 통증이 같이 항상 동반이 되지만은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 통증 없이 네. 엉치랑 다리 쪽에 신경통만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 디스크는 앉아 있을 때 이제 디스크가 더 압박이 되면서 무게가 더 실리기 때문에 불편한데 네. 걷다 보면 좀 편해지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앉아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좀 걷기 시작하면은 또 네. 걷다 보면은 네. 이렇게 다리 쪽으로 증상이 생겨서 자꾸만 중간중간에 앉아서 쉬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자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급성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누워서 다리를 이렇게 올릴 때 다리가 많이 당겨가지고 불편한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그 누워서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리고 이러는 데는 전혀 이제 지장이 없습니다. 네. 다리가 불편하고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 이런 게 이제 어떤 본인 스스로 감별을 해볼 수 있는 두 질환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사실 뭐 저희 어머님도 네. 노인이신데 허리를 숙이고 많이 걸으세요. 이게 네. 편하다고 하시는데 뭐 요거 증상 들었을 때는 척추관 협착증에 해당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빨리 네. 병원에 그러니까요. 가보셔야겠어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이러한 척추 질환이라고 하시면 보통 대부분들은 수술을 생각하시는데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치료가 바로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 맞아요. 치료인데요. 어떤 치료법이 있는가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치료 방법은 척추 질환의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척추에 문제가 생겨서 증상이 생겼을 때 처음부터 이제 뭐 수술을 하진 않죠. 일반적으로 보존적인 치료,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대증요법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요. 네, 역시 자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척추 질환으로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뭐 허리가 아프다든지 다리가 저리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1차적으로는 맨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물리치료, 침, 추나요법, 뭐 민간요법 등 다양한 이제 치료로 대증요법으로 먼저 이제 치료를 하게 되죠. 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은 이제 해결이 되는데 이걸로도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주사 치료, 통증 치료, 신경 차단술 같은 이제 치료를 받게 되고요. 네. 이런 치료로도 해결이 안 되고 증상이 너무 심하게 지속이 되거나 어떤 네. 마비가 오는 상태에서는 기존에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통증 치료나 차단
주사 치료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 바로 수술로 가지 않고요. 네.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효과적인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이제 적용을 해서 네. 우리가 수술로 예전에 이제 갔던 분들이 많이 이제 수술까지 안 가고 해결이 돼서 급성기를 넘기고 또 네. 이제 잘 지내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오늘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기존에 수술하셨던 분들 사실 수술에 대한 부담감, 네. 공포심 뭐 등등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비수술적 치료로 아주 효과도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선호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비수술적 치료법 중에 제가 많이 들어봤던 게 고주파수의 감압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 영상을 좀 우리 원장님께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보면서 설명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효과적인 치료 중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디스크의 어떤 병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긴 분들에서 이제 디스크를 치료하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술 장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 문제가 있는 병증이 있는 디스크를 MRI 촬영과 같은 정밀 검사에서 확인을 하고요. 네. 그 부위를 저렇게 주사식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절개 없이 이제 찾아가기 때문에 이제 마취도 국소 마취만 가지고 이루어지고요. 네. 지금 발생시킨 고주파 기계인데요. 100kHz의 고주파를 이제 병증이 있는 디스크를 찾아가서 발생을 예. 시키면 그 부위에서 이제 열이 발생이 되고 그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 포인트를 없애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부위가 이제 바로 수축 감압이 되기 때문에 네. 디스크 자체에서 생기는 통증도 이제 해결이 되고요. 네. 디스크가 팽윤이 되거나 탈출이 된 부분에 이제 감압이 되면서 신경을 압박하고 부담을 줬던 그런 증상들도 완화가 되는 이제 특징이 있는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시술 후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좀 궁금한데 사례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우리가 시술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내외에 비교적 네. 짧은 시간 동안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신 마취 없이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회복실에서 1시간 정도 쉬셨다가 일상생활 거동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한테는 아주 부담이 적은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네. 치료 효과는 이제 대개 주사로 인한 그런 뻐근한 통증이 이제 하루 이틀 혹은 2, 3일 정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시기가 지나면 바로 이제 이전에 느꼈던 그런 통증들은 바로 해결이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허리 통증이 이제 해결이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신경 압박으로 인한 다리 저림이나 이런 증상들은 수일에서 수주가 지나면서 이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사례를 보면요. 46세 이제 남자분인데 네. 그 드라마 이제 연출가십니다. 아, 그래서 예. 이제 요즘에 저번 겨울에 이제 너무 추운 상태에서 네. 많이 이제 바깥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아.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예. 워낙에도 허리가 안 좋아서 간혹 이제 물리 치료도 받고 이제 신경 차단 주사 치료 같은 치료도 이제 받았던 분인데 네. 네. 그 위에 보시면은 MRI 상에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은 네. 국소적으로 디스크가 망가져가지고 파열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이 단면도인데요. 단면도를 보면은 정상적인 그 디스크 모양에 비해서 네. 상당히 디스크가 볼록하게 뒤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밀려 있는 네. 걸 볼 수가 네. 있습니다. 네. 이런 그 이제 디스크의 미세 파열, 미세한 그런 어떤 손상으로 인한 통증이 상당히 이제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들 때 네. 바로 이제 수술로 가기에는 좀 이제 아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급성기를 이런 경우에 잘 치료를 해서 넘기면은 네. 또 이제 증상이 다 해결이 돼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특징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 사례 우측에 보시면은 예. 고주파 특수 카테터를 통해 가지고 네. 요 포인트를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가게 됩니다. 예. 디스크의 뒤쪽 껍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20분 정도 치료하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정상적인 일상 업무 복귀에 네. 들어가셨던 경우가 네. 되겠습니다. 그랬군요.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받고 아주 통증 완화가 많이 되신 분의 사례까지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 외에도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또 한 가지가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네. 원장님께서 준비된 영상을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효과적인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 카테터 안으로 아주 가느다란 샤프심 사이즈의 내시경과 레이저를 사용해서 우리가 원인이 된 디스크, 망가진 디스크를 찾아가게 됩니다. 네.
특수 영상 장치를 보면 네. 찾아가고요. 찾아간 상태에서는 우리 내시경 모니터를 보면서 망가진 디스크 부분을 빨갛게 지금 레이저가 발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위에는 네. 이제 하얀 신경입니다. 예. 그래서 망가진 디스크 쪽을 타겟으로 해서 디스크의 사이즈를 이제 감소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신경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하는 지금 실제 장면을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네. 아, 이렇게 시술이 진행되는구나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 되셨을 텐데 원장님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이 비수술적 치료를 하면 당연히 이제 수술하시는 것보다는 부담이 좀 경감이 될 텐데 네. 분명히 어떤 장점의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좀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은 전신 마취가 필요 없고요. 또 큰 절개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 바로 회복 기간도 짧고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령의 환자분에서 네. 네. 내과적인 질환, 당뇨나 혈압이 있다든지 다른 내과적인 질환으로 이제 수술하는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또 연세가 너무 많아서 이제 가족분들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에도 네. 네. 일단 수술 전 단계 효과적인 치료로 많이 이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원리 이 시술이 들어보니까 참 장점이 많은 시술 같은데요. 이 시술법도 실제로 치료 사례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사례 같이 볼까요? 그 이제 보시는 사진은 71세 남자 환자분의 체열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좌측에 보면은 시술 전에 이제 상당히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어두운 그런 체온이 떨어져 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환자고 이분이 이제 일상생활 할 때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걷다 보면 한 100m 정도 걷다 보면은 앉아서 쉬었다가는 이제 전형적인 척추관 협착증 증상인 환자분입니다. 발을 보면은 이제 까맣게 지금 보이지가 않죠. 온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시술 후에는 많이 전반적으로 따뜻해지고 좌우가 대칭이 되고 신경의 어떤 병증이 많이 해결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실제로 이제 증상도 많이 해결이 돼서 걷는데 이제 지장 없이 등산도 하실 수 있는 상태까지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MRI 소견을 좀 보여드리는데요. 네. 우리가 병증이 생긴 망가진 디스크 부위를 우리가 내시경 카테터를 이용해서 찾아가서 네. 지금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좌측 네. MRI 소견에서 예. 이 망가진 터져 나온 아. 이 디스크를 우리가 레이저를 사용해서 지금 빨갛게 네. 보이는 게 레이저입니다. 예, 예. 내시경 관 안에 레이저를 사용해서 이 레이저로 감압을 시켜드린 모습입니다. 네.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은 지금 실제로는 한 2mm 정도의 그 사이즈 변화가 있고요. 신경 압박이 상당히 완화가 돼서 네. 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은 실제로 환자분은 시술 전에는 뭐 이제 꼼짝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리 통증도 심하고 다리도 많이 불편했지만은 시술 네. 후에는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거동도 편해지고 이랬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원장님, 이 척추 수술이라는 것이 사실 뭐 시술도 그렇고 후유증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런 척추 수술 후에 통증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말도 어렵네요. 네. 척추 수술 후에 통증 증후군 이런 어떤 그 증후군 어떤 건지 일단 설명을 해주시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이 시술을 이제 적용하는 또 좋은 사례가 네. 경우가 척추 수술 후 증후군이 되겠는데요.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수술을 하신 분이 되겠죠. 우리가 수술을 한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수술은 잘 됐지만은 환자분이 계속 어떤 잔존하는 네. 다리 저림이라든지 요통이 있어서 불편한 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경우에 또 수술 후에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특별히 다른 원인을 이제 찾지 못하면서 네. 환자분은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전체 이제 수술하는 환자의 한 10에서 15% 정도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척추 수술 후에 통증 증후군이라는 것이 과거에 많이 시행이 됐던 수술 후에 나타나는 어떤 증후군인 거죠. 네. 비수술적 치료에 의한 어떤 이후에 통증이 생기는 건 해당되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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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조직에 손상을 준 네. 절개를 하고 이제 뼈를 갈아내고 디스크를 제거를 한 그런 경우에 그 노출이 됐던 신경 주변에 네. 그 아물면서 어떤 그 속의 흉터죠. 속의 네. 흉터로서 신경 주변에 어떤 유착이 그런 신경을 자극하는 또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비수술로 또 해결을 해서 네. 환자분 증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제 수술을 받으셨고 통증 구문이 있었던 분에게 네. 좋아진 사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좀 자료를 통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59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네. 이분은 이미 3년 전에 수술을 했던 분이에요.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네, 못이 박혀 있습니다. 네, 이 나사못 고정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디스크를 치료를 하면서 네. 위쪽 뼈하고 아래쪽 뼈를 연결해서 이제 고정한 수술 방법이 되겠는데요. 네. 이럴 때 이제 신경을 이제 다 노출하고 수술을 하고 나서 네. 신경 주변에 흉터, 속에 흉터가 생기면서 그런 흉터들이 이제 유착으로서 신경을 자극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네. 수술을 하고 나서도 그 유착 때문에 신경이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이 병증이 생기면서 저리고 땡기고 이런 네. 불편함이 계속 잔존해서 네. 오셨던 분입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면은 다시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고 네. 신경 주변에 어떤 유착들이 이제 의심이 돼서 우리가 실제로 내시경으로 보면서 네. 그런 유착들을 진단도 하고 네. 지금 보시면은 까맣게 이 그 신경과 디스크 뼈 사이에 그 빈 공간이 막혀 있었던 환자분인데 우리가 내시경으로 유착 박리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까맣게 염색약이 위로 잘 뚫어져서 잘 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척추 디스크의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한 설명 들으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게 고주파수의 감압술이었고 또 한 가지가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인데 네. 이것이 이제 증상에 따라서 이런 시술법 또 이런 시술법을 좀 적용을 받는단 말이죠. 네. 근데 원장님 두 가지 증상이 다 나타나는 환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도 그 대별되는 병증임에도 불구하고 네. 척추에서 이제 동시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디스크와 신경은 마치 이제 동전의 양면 같아서 디스크의 어떤 문제는 고주파 치료로 이제 해결을 네, 하고요. 네. 신경 쪽의 문제는 꼬리뼈 내시경 시술로 우리가 병력요법으로 더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겠습니다. 네. 준비해온 동영상 보면서 시술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예. 이제 비수술적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제 동시에 치료가 가능한데요. 네. 그 고주파 치료랑 꼬리뼈 내시경 시술을 이제 동시에 시행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예, 예. 네. 이렇게 동시에 할 때에도 시간은 뭐 길게 한 3, 40분 정도면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요. 오래 걸리진 않네요. 네. 디스크 쪽에 어떤 염증이나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되는 포인트를 치료하는 지금 고주파 시술입니다. 네. 네. 문제가 생긴 망가진 디스크 부위를 직접 찾아가서 통증의 포인트가 되는 염증 부분을 고주파 열로 제거를 하고요. 네. 제거가 됨과 동시에 그 부위가 이제 수축 감압이 되면서 네. 지금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압박이 많이 이제 해결이 됩니다. 1차적으로. 네. 그다음에는 이제 동시에 꼬리뼈 쪽에 아주 이제 3mm 정도의 작은 주사 구멍을 통해서 네. 우리가 특수 카테터로 문제의 디스크 부위를 또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특수 카테터 안에는 샤프신 같은 네. 내시경과 레이저 관이 이제 각각 들어가게 되겠고요. 네. 특수 영상 장치뿐만 아니라 내시경으로 이 척추관 안에 그 모니터를 통해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 부위를 찾아가서 레이저로 망가진 디스크의 사이즈를 줄여준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게 아무래도 두 가지 시술 방법을 합쳐진 그런 그렇죠. 방법이다 보니까 예. 좀 간단하진 않을 것 같네요. 맞아요. 네, 시술 경과는 어떤가요? 네, 뭐 시술은 고주파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꼬리뼈 내시경 시술을 한 환자분이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예. 네. 단지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뿐인데 역시 이제 절개 없이 국소마취만 가지고 치료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어르신이나 이런 뭐 내과적인 질환이 있는 분에서 부담 없이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하고 나셔서는 이제 1시간 정도 쉬고 나서는 바로 일상생활과 허용이 되는 범위 내에서 운동이 이제 다 가능하십니다. 네. 이게 이제 비수술적 치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시술을 동시에 이제 받으신 시술 사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사례 첫 번째 사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네. 73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좌측에 보면은 그 MRI를 볼 수가 있는데 네. 벌써 여러 마디가 지금 디스크가 볼록볼록 지금 망가져 있고 예. 또 협착이 와 있습니다. 예. 디스크 문제와 협착이 이제 같이 있는 동시에 경우죠. 예, 예. 그 중에서도 이제 4, 5번 같은 경우는 급성 디스크로 좀 이제 디스크가 심하게 이제 통증이 생긴 경우고요. 아유, 심하신데. 네. 네. 협착은 지금 서너 마디가 이제 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가장 심한 4, 5번 급성 디스크 부분은 고주파 치료를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한 서너 마디 정도는 꼬리뼈 내시경 시술을 통해서
척추관 협착증 치료를 같이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연세가 있고 네. 허리가 이제 약해서 네. 수술을 해도 지금 여러 마디가 이제 필요한데 여러 마디를 수술했을 때 별로 수술의 경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 네. 예. 이런 경우에 우리가 수술 전 단계로 비수술을 하면은 증상도 해결을 하고 네. 그다음에 척추가 더 약해지는 거 없이 바로 이제 재활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환자분들한테는 실제로 많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그 자세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시술 그 전과 후에 네. 체형을 이제 검사한 화면이 되겠는데요. 예. 그 이분은 이제 급성 디스크 증상과 협착증 증상이 같이 이제 동시에 와 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시술 전후 체형을 이제 보는 검사인데요. 네. 위측에 이제 시술 전의 체형을 보면은 급성 디스크 증상 때문에 허리가 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중심선에서 몸이 기울동하시네요. 네. 예, 좌측으로 이제 좌측으로 이제 빠져 있는데요. 네. 네. 이 급성 디스크 증상 때문에 허리가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네. 또 기존의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또 구부정해진 네. 약간 몸이 앞으로 기울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치료를 하고 나서는 이제 허리 틀어진 것도 많이 돌아오고요. 예. 그다음에 협착증으로 인해서 몸이 기울어졌던 것도 많이 펴진 똑바로 것을 서셨어요. 네.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증상이 많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이제 바로 편해져서 다 가능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분도 역시 이제 디스크가 계속 좀 이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앉아 있는 게 많이 이제 조금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뻐근하고 또 앉았다 일어날 때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 숙일 때 이렇게 생기는 디스크성 통증이 계속 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다리 협착증 증상으로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도 같이 있었던 분입니다. 네. 좌측은 이제 고주파수액감 압술 장면이고요. 네. 네네. 우측은 꼬리뼈 내시경, 지금 꼬리뼈 쪽에서 가느다란 관이 그 협착이 있는 부위를 찾아와서 치료하고 네.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이 시간 함께 하셨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비수술적 치료법들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제 잘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모든 병이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평소에 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네. 평소에 좀 어떤 자세로 좀 생활 습관 어떻게 가지면 좋다는 말씀을 좀 끝으로 원장님께서 좀 해주시죠. 네, 그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하기 전에 병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지 않게끔 예방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는데요. 네. 또 우리가 이렇게 시술로 치료를 한 경우에도 증상이 해결됐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됐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치료가 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고 운동이 가능해진 시점부터는 또 무엇보다 예방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릴 거는 항상 이제 바른 자세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오래 이제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시간을 따로 가지시길 이제 권해드리고요. 네. 네. 그다음에 꾸준히 그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근력을 만들고 또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근 긴장을 풀어줘서 예방하는 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우리 이상원 대표 원장님과 함께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